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10월 1일 날 하나원 탈북자들 부족한 의료진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나원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탈북자 74%가 우울하고 불안장애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서면지를 했는데 답변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원의 이제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탈북자들이 다 정신병자냐 이렇게 그렇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질의 내용은 이처럼 대부분 탈북자들이 정신질환 문제를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 공중병자 한 명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잘못 받았는지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고치는 입장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료진들과 탈북자들이 하루속히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의료진을 대폭 청원하고 또 이에 관련된 예산을 정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답변은 이따가 한꺼번에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정책 제언을 또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하고 또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잘 가다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통일교육은 한국전쟁이나 민족상잔의 비극에서 비롯된 분단 상황과 변화된 남북한의 사회상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1955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생 35%가 6.25 전쟁을 한국이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한 거 장관 알고 계시죠? 네. 예. 장관님, 우리의 통일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탈북 인권 대표는 전직 대통령조차 6.25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이 될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포주기식 지원에만 몰두했을 뿐 통일 및 북한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교육하지 못한 통일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시간과 비용은 들였지만 그 효과는 전무하고 또 교육 당사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10년의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찾아서 현실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통일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통일교육이 단순히 평화에 대한 교육에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통일교육을 확대하되 일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성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의 평화의 가치는 있고 안보 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통일교육이 평화와 한민족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배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우리의 처해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통일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남한의 이 안보 문제와 같이 사회적 국가적인 주요 현안들이 등한시되는 이런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또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 수준에서 정부 여당이 유리하라는 그런 보수적인 교육만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된 수준,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인식 수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교육에 북한 핵을 비롯한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또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 성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방안, 이런 것들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두 가지 부분을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바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또 지원, 이런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장관께서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 1번 더. 제가 몇 가지 통일부의 정책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 부재에 대한 정책 제안을 또 하나 할까 합니다. 지난 2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일부 존치로 확정되면서 본부 인원 80명을 감축했죠. 네. 통일부의 이 정보 분석 본부가 하나로 통합되고 또 정책 홍보 본부가 20명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죠? 네. 예. 따라서 현재 통일 정책군 40명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통일부 전체 감축 인원 80명 중에 이 정보를 분석하는 그 부처에서 40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장관께서 늘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면서 다 알고 계신데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장관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인정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부처에 대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육성으로. 상황에 대해서 정보 분석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네,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상천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 통일부가 정보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80명이 감축이 돼서 현재 통일부의 본부에 2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뭐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얼마나 그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지를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여기 와 있는 저희 통일부 직원들은 정말 그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2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남북 관계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고 아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 현재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참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지역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현재 저희 통일교육원에서 교육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실질적인 교육과 성과를 갖는 그런 가치를 수말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걸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원에 정신과에서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몇 번 부탁을 해서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로서는 뭐 한 몇 년 만에 한 명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신과 의사를 늘려주고 예산을 늘려주신다면은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